그럼 평가는 어떨 때는 나쁘고 어떨 때는 좋으냐를 생각해야죠. 자, 나쁜 역할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쁠 때 나를 강제로 밀고 들어오잖아. 그럼 또 이걸 이렇게 연상하세요. 자, 평간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 그때 내 인생에서 내가 치고 들어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뭔가를 여기서 여러분이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뭐 때문에 힘들죠? 인생에서 힘든 게 뭐야? 인생에서 힘든 게 뭐예요? 지금 고민이 뭐예요?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은 게 고민. 아직까지 술이 안 깨. 그게 가장 고민이야. 그거 술이 안 깨는 게 평간이야. 자, 고민이 뭐예요? 남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못 받아서. 그러면 돈을 빌려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평간이에요. 평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술 먹었어. 술 때문에 속이 쓰려. 그 술 먹은 게 평간이야. 돈을 빌려줬어. 못 받았어.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 그게 평간이야. 그 평간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지. 그죠? 그래서 평간을 깨부시는 것에 목적을 둬요. 그래서 사주에 평간이 있잖아? 반드시 얘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내가 얘를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다스리느냐. 그게 평간을 가진 사람 능력으로 봐요. 그래서 정간 다스린 거, 평간 다스린 거 달라요. 자, 그런데 평간이 그러면 속 쓰려서 아파. 그게 평간이 나빠. 돈 빌려줘 못 받아서 나빠. 아파. 나쁜 거지. 근데 좋은 역할은 어떨 때 좋은 역할이냐? 응? 평간이 좋은 역할 할 때는 어떨 때? 그럼 이 두 사람의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현재 속이 쓰리고 아파. 이건 평간이야. 근데 약을 먹었어. 시원해. 그럼 뭐야? 아팠던 것이 없어지면서 기분이 더 좋잖아. 자, 돈을 못 받았어. 짜증나. 그 돈 안 준 애가 왼수야. 근데 얘가 나한테 돈을 갚았어. 근데 이자까지 같이 갚았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좋잖아. 이게 바로 평간을 다스릴 때 기쁨이에요. 평간은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나한테 고통이지만 이겨내잖아요. 그만큼 나한테 쾌감을 줘요. 그래서 평간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죠. 엄청나게 출세하고 엄청나게 성공해. 근데 뭐가 다르느냐. 이 다른 개념이 정간이 있어서 출세하는 사람과 평간이 있어서 출세하는 사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를 보면 돼요. 자, 정간이 있어서 출세하는 사람과 평간이 있어서 출세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평간은? 귀엽다. 기업가?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가요. 그러면 평간이 왜 기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딪히는 게 많아서.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간이 기업가야. 그럼 이 평간이 기업가, 평간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나? 지금 이 평간이 기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고 정간이 할 수도 있고 정제가 할 수도 있고 식상이 할 수도 있고 비겁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반드시 편제다가 아니에요. 예, 비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관으로 기업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 다르고 성공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평간이 기업을 운영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평간은 간을 상대로 좀 큰 기업체들을 상대로 하고 정관은 얌전히 좀 개인적인 사업을 뭐 그것도 말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뭐를 갖고 있냐면 이미 용어가 입에 들어갔어. 용어가 들어가서 인성을 이용하고 관성을 이용하고 이미 말에 용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얘기 듣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용어를 빼세요. 용어가 들어가죠. 용어가 완전히 나한테 백이죠. 그럼 상담할 때 나도 모르게 계속 용어로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평간이 어떻다고 정관이 어떻다고, 그죠? 근데 우리 학생끼리 용어는 괜찮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서로 대화할 때는 용어 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기르자. 예, 그래서 그것도 이치는 있어요. 그 말이 나쁘지는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자, 간목이 있어요. 경금이 평간이 있어요. 자, 요 사람이 사업을 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평간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는 평간을 활용한 거죠. 평간을 활용했을 때 이 사람은 이게 임수나 개수를 활용해서, 그죠? 평간이 임수나 개수를 활용하니까 문서를 활용하고 관의 문서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간 자체의 특징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보면
내가 관이 편관이 있는데 문서를 활용하면 관인상생이 돼요. 그죠? 용어로. 그래서 인성은 문서니까 문서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편관의 기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겁을 억제하는 거지. 그죠? 비겁을 억제하는 게 편관이죠. 그럼 편관의 사업자는 뭐예요? 경쟁자를 물리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경쟁자가 많은 사업을 하는 거죠. 독단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업은 아닌 거예요? 아니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업을 할 때는 떨어진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떡볶이를 한다. 신당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 편관이라는 이 특징은 비겁을 억제하니까.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경쟁이 많은 곳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관인 사람은 이거를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정관하고 편관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편관은 제압하는 거야. 자, 편관은 비겁을 제압하니까 얘는 어떤 행동해요? 나의 비겁을 때려 부실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의 겁제하거나 합을 할 거 아니야. 응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응용을 잘하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할 때 성공하고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사주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정관은요. 예, 간목하고 을목의 정관은 어떻게 되죠? 왜 여기서는 편관이 더 크게 성공하느냐? 정관보다. 편관이 승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정관은 이게 아주 섬세해서가 아니라, 여기 기질을 보시면 여기의 편관은요, 내 경쟁자인 간목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겁재를 꼼짝없이 묶어버려요. 경쟁자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정관이 비겁을 없애는 거랑 편관이 비겁을 없애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편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게, 이 편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사장들이 많습니다. 이 대기업의 사장이 왜 많으냐? 자,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편관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대기업의 사장이 왜 많겠어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바로. 낙차라고 하는. 왜냐하면 주변의 비경겁제를 자기가 다 물리친 거 아니야. 그러면 대기업은 뭐예요? 수많은 경쟁자가 많잖아. 수많은 자기 동료가 많잖아. 동료를 다 물리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편관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기업의 사장이 많은 거예요. 왜? 경쟁자를 물리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관이 있으면 어떻고 편관이 있으면 어떻고, 이거를요 계속 의문을 갖고 정답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이렇다가 아니라 이러면 왜 이런 일이 났지? 그럼 이 사람은 왜 경쟁에서 이기지? 그럼 이 사람은 사업할 때 어떡하지? 그럼 성질이 어때? 그럼 이 승질이 어떨 거야? 주변에 피도 눈물도 없죠. 경쟁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주변의 동료, 그 다음에 친구 다 이렇게 딱딱딱 절제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편관이 큰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관이 작아서 편관이 커서가 아니라 성향이, 성격이 팔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딱 부러져. 그래서 자기 길을 딱 가. 왜? 주변 사람한테 눈 돌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관하고 편관의 차이점, 그럼 이 사람은 사업할 때 어떻게 하겠구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하겠구나? 이런 거가 그냥 저절로 연결돼야 돼요. 외워서가 아니라. 편관은 그래서 막 남을 제압하고 하니까 얘는 길들여야 돼. 그래서 없애야 돼. 그래서 사주에서 편관이 딱 나타나죠. 맨 첫 번째 조건. 내가 아주 힘이 세지 않는 한은 얘를 어떻든지 묶든지 잡든지 없애버려야지만 능력자가 돼요. 정관은 살리고 편관은 죽이고. 그죠? 그거를 머릿속에 두시면서 정관격을 공부하시면 그래서 정관이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알아요. 무조건 정관격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관이 그 모습이다. 정관은 비겁을 극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얘는 보존해야 된다. 나한테 꼭 필요해. 왜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를 나를 억제하고 나를 제압하고 나를 사람 만들어주는 게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은 보호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관하고 편관하고의 저울초의 무게가 달라요. 저울추의 무게추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력을 볼 때 일간의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관은 힘을 세게 보질 않아요. 편관의 힘을 세게 봐요. 그래서 사주의 편관이 있잖아요. 약간 신약으로 봐요. 정관이 있잖아요. 약간 신약해도 이거를 견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편관하고 정관하고 저울추의 몸무게가 다르다. 왜냐면 똑같은 금인데도 다릅니다. 얘는 차고 들어온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가 가장 보기 까다롭고 가장 치용법이 어려운 게 편관격이에요. 그리고 사주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주의 편관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 그 편관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를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를 보셔야 돼요. 편관이 딱 사주에 있다. 편관부터 해결하시고 나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주의 편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관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보세요. 자, 그럼 이런 거죠. 간목이 신이 정관이야. 살려준다 그랬죠. 응? 보호한다 그랬죠. 키운다 그랬죠. 그럼 얘는 딱 뭐냐? 얘를 살려두고 쓸 수 있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살려주고 쓴다. 내가 얘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나를 극지하고 오기 때문에 나를 신약하게 만드는 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관은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관은 될 수 있으면 식상을 잘 안 써요. 안 죽이니까. 편관은 식상을 잘 써요. 이것도 정관 편관 차이예요. 예, 정관은 살리기 때문에 식상으로 극제를 잘 안 해요. 편관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식상을 잘 씁니다. 자, 그러면 정관을 살려요. 이때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신약해. 힘이 약해. 근데 정관이 있어. 근데 얘를 살리면서 써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인성. 그렇죠. 인성. 그죠? 예. 그래서 인성으로서 얘를 살리고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살리고 하니까 여기서 정관을 안 죽여. 걔를 활용하니까 뭐예요? 금생수, 수생모. 그래서 정관을 내가 이용해요. 자, 내가 힘이 세. 그런데 정관을 내가 활용해야 돼. 그럼 정관을 살려. 근데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정관을 갖고 쓸 수 있죠, 내가? 얘가 나를 만들어주는 애잖아. 얘가 힘이 있잖아. 만들어주는 애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래서 뭐예요? 재성을 갖고 얘를 도와줘요. 그래서 정관격은 인성을 쓰느냐, 재성을 쓰느냐가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관격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인성으로 쓰느냐, 재성으로 쓰느냐 보는 관점이 뭐예요? 사주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를 가지고 힘이 있으면 이제 재성을 쓰고 힘이 없으면 인성을 쓰고 이게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관의 포인트는 인성과 그 다음에 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갖고 정관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원리다라는 거를 아시고 이제부터 정관격을 봅시다.